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필세! 길이 왔어요. 왔습니다. 사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비는 저도 이제 아들, 딸을 이제 대학교까지 키워본 사람으로서 파로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80만 원이 적당하냐, 뭐 100만 원이 적당하냐라고 제가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파로님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안 보냈을 때 우리 아이만 좀 뒤처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쓸 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공포와 상상 공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공포. 진짜 공포와 상상 공포. 저는 이 파로님한테 진짜 공포 진짜 공포. 요거를 보고 말았습니다. 파로님의 진짜 공포 어떤 겁니까? 뭐예요? 궁금해. 자, 먼저 파로님의 가정에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들만 이렇게 국세청 조세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면 2022년도 기준 자료로 봤을 때는 근로자들 중에 소득이 상위 20%. 그렇지. 심지어 사실은- 외벌이에요. 외벌. 네. 이게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3인 가구의 상위 20% 가구가 과연 이 소득을 어떻게 생활비에 적절하게 녹여야 하는지 그 소비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잘 준비하셨네. 전체 소득의 25% 정도는 저축을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식생활비로 30% 정도. 그리고 주거비는 10% 좀 이내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교육비가 나왔는데 교육비가 10% 이내에서 좀 안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비가 5%.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소비들, 고정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고정비들을 다 합쳐서 23%. 요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그래프에다가 파로님의 그래프를 지금 같이 얹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딱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저축이 빵이네요. 저기 없네. 아니 도대체 지출이 어떻게 되길래 저축이 빵이지? 주거비가 좀 많이 나가고. 어떻게 파로님 뭐가 좀 보이십니까? 어떤 공포가 보이십니까? 저축이 없는 게 정말 확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프로 보니까 그래프로 티가 확 보니까 나죠.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좀 당장 쓸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축만큼은 확실하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저축을 못하게 된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 자녀분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아이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교육비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커녕 마이너스가 난다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파로님도 저축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뭐 대출금도 나가고 양가 부모님 용돈도 나가고 또 정해진 고정 비용 이외에도 예상외로 나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파로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면 이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교육이죠. 자, 두 번째는 안 하면 안 되는 교육입니다. 필수적인, 필필한. 이건 자, 뭐 필수. 느낌이 딱 오시죠? 우리 네네네. 파로님 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무조건 해야죠. 안 해도 돼요. 요즘 번역기 잘 나와가지고. 이제 안 A 해도 플러스가 나왔잖아, A 플러스. 자, 피아노. 네, 피아노.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면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후순위인 거예요. 줄넘기와 방송 댄스. 자, 이거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후자인데 아이는 너무 원하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아이가 원하는군요. 방송 댄스랑 줄넘기는 아이가 굉장히 원해서 제가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두 개를 안 시켜주면은 영어, 뭐 화상 영어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딜이 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이게 과연 정말 아이한테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뭐 이건지를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파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맞죠. 모험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놓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낭중지추라고 하죠. 너무 놀라셔서 필쌤 표정 봤어요. 요건 편집하지 마세요. 낭중지추. 낭중지추가 뭐냐?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표가 안 날 리가 없거든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을 꼭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부모님의 소득과 매달 나가는 지출 내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네,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규모 있게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거든요. 자, 요즘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또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경제 기초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엄마 아빠니까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학금처럼 하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찬원 씨 장학금 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렇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조건에 달성하기 네.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렇죠. 원하는 사교육을 지원해 주되 조건이 있다. 단 그래 그 조건을 달성할 경우에 지원이 계속된다. 이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게끔 하기 위한 교육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이 바로 결핍이에요. 완전 인정. 진짜 완전 인정. 인정합니다. 완전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경제관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음악하면서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주셨는데 일주일에 1,200원이었어요. 1,500원도 안 되고 2,000원도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한테 나가는 돈 이만큼이다. 그걸 아니까 뭘 사달라고도 못해. 아이고. 지금도 음악의 원천은 전 결핍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한테 얼만큼의 힘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아직도 갚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 공부와 경제 공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와. 파로님은 혹시 솔루션대로 자녀분께 이 수입과 자산의 상황을 좀 공개할 수 있을까요? 필쌤의 도움을 받아 저도 아이에게 집안의 상황과 돈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제 얘기를 잘 해봐서 저축을 일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진짜 공부를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네.